안녕하십니까. 5밀리터리의 오동료입니다. 오늘은 반가운 손님을 이 자리에 또 모셨습니다. 국방부에서 왕 대변인으로 소문나신 우리 원태재 전 대변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왕 대변인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수긍하십니까? 아유, 아닙니다. 이게 지금 조를 대변인입니다, 저는. 아니야. 언론의 조리였습니다. 지금 저 대변인님 같은 경우에는 그 2008년도에 이제 대변인 되셔서 2010년도까지 네, 하셨는데 말까지, 말이죠. 예, 예. MB 정부에서 대변인을 하셨죠. 예, 예. 그때 저희가 기억나는 걸로는 천안함 폭침 네.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애를 많이 먹으셨던 걸로 아는데, 네네. 그래서 그 기자들이 지금 현재 평가하기에도 우리 대변인직을 수행하시면서 그 여러분의 대변인이 거쳐가셨지만은 우리 원 대변인님은 아주 굉장히 그 대변인직을 잘 수행하신 그런 분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있을 때 자리에 있을 때는 뭐 본인들이 저를 다 죽여놓고는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반갑네요. 네. 아니 근데 그 기자실에 있던 기자들 얼굴 지금 올망졸망 생각이 나시죠? 나죠. 네. 예. 그 이중은 제가 네. 그 정도 당했으면 다 기억이 나죠. 그 오히려 질문을 하는 기자들이 우리 그때 저 대변인님이 그 상당히 면박을 좀 주는 바람에 질문하기를 좀 두려워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거기가 제가 노는 물인데 네. 제가 좀 아는 게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 예. 그때 저 그 박사학위도 갖고 계셨고 말씀이죠. 그래서 상당히 박학다식했던 대변인으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언론 앞에서 아는 척하면 당하는 것밖에 없죠. 말 조심해야죠. 아, 그래도 조심은 하셨군요. 그래도 조심한 겁니다. 네네. 아니 요새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좀 근황도 좀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뭐 집에서 주로 저 TV 영화 많이 보고 아, 사모님 보좌 하시는 역할 하고 계십니까? 예. 부엌일에는 이제 달통했습니다. 예. 가끔 뭐 제가 관계되는 연구소에 한 달에 한 번씩 글 하나씩 뭐 네네. 쓰기도 하고 그럼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소. 예. 예. 그래서 월 1회 정도 기고하시고요. 예. 네네. 네. 그러면서 요새 이제 그 군이 예사롭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군 기강 관련 사고도 사고지만은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우리 군이 훈련한 거를 가지고 우리 군 그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공보 담당자들 육해공 다 불러가지고 그 회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질책성 회의고 북한이 그 우리 훈련한 거에 대한 국방일보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적 도발 원점에 대한 타격 능력을 확인했다 이런 그런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서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그 국방일보 표현이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북한이 문제를 삼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소집을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후에 훈련까지도 취소했어요. 네. 예, 연기인지 취소인지 정확치는 않지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그 정부하고 특히 청와대 쪽하고 군하고는 그 시각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원래 과거에도 제가 있을 때는 그 MB 정권 때였지만 그때도 청와대 근무한 사람들하고 안 맞는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천안 때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정치가 우위니까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근데 근본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군 홍보의 목적이 뭐냐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청와대가요? 예. 정치하는 분들이 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 군 홍보의 가장 큰 목적은 대상자가 군 장병들입니다. 네. 장병들 사기를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하고 보양시키려고. 그게 가장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는 이제 군대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갖게 하는 거고, 안심을 하게 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상대방, 우리가 좀 북한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북한에게는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군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그래서 도발을 억제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다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일들이죠. 군대 임무죠. 그런데 저쪽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남북관계 대화, 남북관계 대화는 지금만이 아니라 MB 정권들도 그렇게 하려고 들었어요. 계속. 그렇죠. 천안도 약간 그래도 꼬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화라는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선 군은 채찍 역할을 하잖아요. 남북관계에서. 그렇죠. 그러면 대화하는 거는 뭐 외교부를 한다든가 통일부가 청와대가 하는 것이고 군은 그걸 뒷받침해 주는 차원에서 채찍 노릇을 하는 거거든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북한하고 대화하는데 우리 뒷받침해 주는 건데 네, 강한 모습을 보여야 그렇죠. 상대방도 끌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역할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네. 그냥 우리도 통일부처럼 좋은 말만 하고 이걸 자꾸 요구하는 거죠. 그럼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북한에 대해 좋은 말 하는 그 자체가 네. 그걸로만 가는 게 아니라 군에 대한 기강 문제로 연결되고 네. 또는 기강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그건 오해를 준다는 거죠. 오판의 우려를 준단 말이죠. 국민들에게도 주고 이 언론에게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얼마 전에 그 지금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나는데 그 GP 총격 사고 말이죠. 분명히 저희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북한의 그 고사총에 대한 그 조준 사격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그게 이제 그 탄착군을 보면 조준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우리 합참에서 발표하는 거는 그게 무슨 오발 사고였다. 우발적이었다. 이런 걸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거는 북한이 자기들이 해명해야 할 문제죠. 우리가 해명을 해줄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우리는 원칙대로 대응하면 되는 거죠. 원칙대로 대응 사격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네. 대응 사격을 이제 비례성 원칙에 의해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판문점을 통해서 우리가 채널을 통해서 항의하면 되는 거죠. 강력하게. 그러면 그때 자기네가 그렇게 해명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 그걸 우리가 해명할 일이 아니죠. 그럼 사격도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별걸 다 이해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사격도 최초에는 바로 대응 사격이 이루어진 줄 알았더니 그 해당 그 소초장이 그 명령 개통에 따라서 사단장까지 올라갔더라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도 그러고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현장 근무들을 안 해보니까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DMZ 안에서 우리가 뭐 작전 중에 뭐 순찰 중에 이제 상대방 조우해서 서로 사격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즉각 사격이 맞아요. 맞는데 GP 같은 데는 고정 타격. 고정 진지니까요. 고정 진지니까 뭐 좀 늦는다고 해서 무슨 진지가 도망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군들이 순찰 중에 나간 병력이 있다든가 또 뭐 요즘엔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무슨 뭐 급수작전 이런 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병력들이 노출이 되니까 대피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GP 간의 또 사격은 이제 구경이 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실제로 K6 중기관총이죠. GP에서 뭐 그 총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32분이나 그런데 사격이 늦었답니다. 사실은 약간 시간 차이는 있어도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응만 하면 되는데 우선 이제 우리 그런 말 하지만 뭐 우리가 먼저 선수 후금 우리가 디펜스를 먼저 하고 태세를 먼저 점검을 하고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저쪽에서 사격을 했다 하더라도 사격을 하고 한 5초 정도 지나야 우리가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격 말고도 각종 지뢰나 이런 거 터지는 폼이 가끔 들리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나가서 피탄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흙 같은 데 맞으면 못 찾을 수도 있고. 그냥 심지어는 우리가 사람이 안 상하면 피격을 당하고도 모를 수도 있어요. 뭐 극단적인 경우는 그걸 확인해보고 그러다 보면 보고하고 자기 보고 오는 건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 시간이 걸리니까 문제죠 이제. 그런데 이제 뭐 그걸 무슨 뭐 1시간씩 하고 이러면 30분씩 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거는 뭐 상업부대에 보고하고 그럴 수 있죠. 그걸 순찰 중에 뭐 피해가는 조우에서 사격하는 것으로만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뭐 독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원태재 대변인님은 합참 공보실장도 지내셨기 때문에 이번 그 GP 총격 사고에서는 합참이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 언론에 이야기를 한 건데 그 대변인 아직도 대변인이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좀 그 부분은 지금 32분이나 대응이 늦어졌는데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즉각적인 대응 사격이 이루어져야지 뭐 총기도 그 기관 고장이 나고 해가지고 32분이나 늦어졌다. 이건 총기 뭐 고장나기 이것은 제가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만약 그랬다면 그건 문제인데 또 하나 우리 이제 언론이나 국민들이나 심지어는 군인들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GP 실제로 근무하고 어디서 실병직을 해본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17개월 해봤으니까 그나마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화기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실제로 본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K6 기관총을 그 직접 격발하는 게 아니고 자동화 시켜놓은 그러니까 KR6 기관총 아니겠습니까? 북한 측에서 오발을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게 오발했을 수도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조준돼 있는 상태, 고정돼 있거든요. 네네네. 하니까 방아를 당기면 나가고 어떤 때는 뭐 계속 근무자들이 지루하니까 하다 보면 총을 잘못 만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는 그 사람들이 헤매야 될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뭐 앞서서 우리가 그걸 아니라고 아니라고 해주는 건 사람 안 맞았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유효사고를 여부를 따지는데 유효사고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맞아서 죽으면 유효사고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으면 죽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유효사로 벗어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자꾸 그걸 변명해 주려고 하면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지금 저 고사총에 유효사거리 범위 내 지피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유효사거리가 만약에 그것이 살상 능력이 없다면 그거 총을 왜 둬요? 여기까지 날아서 아군이 죽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이. 왜 그걸 가지고 유효사고로 우는 그런 얘기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두고 우리 국민들이 좌우간 군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 군대인가 이렇게 좀 그 실망을 하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그 김도균 그 정책기획관이 이제 그 9.19 군사 합의를 이제 주도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령까지만 야전에 있고 그 이후에는 그 사단장이라든지 이런 거 거치지 않고 실병지를 안 해본 분이 수방사령관에 임명됐다는 건 이건 좀 모르겠습니다. 뭐 그 임무를 잘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군이 어쨌든 그 자기 임무에 이렇게 그 소신껏 하는 것보다는 정권의 어떤 그 정책에 따라서 잘 맞추는 것이 출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좀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물론 다른 나라의 경우도 미국 같은 백악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직을 뛰어넘어서 진급해서 바로 나가고 이런 경우도 과거에 여러 번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건 개인에 따라서 이제 좀 능력 차이 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것은 아닌 것은 맞죠. 보통 사람들은 뭐 참모하고 지휘관하고 참모하고 지휘관하고 그렇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누군 진급한데 그걸로 끝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이번 경우가 이제 특이하긴 하죠. 저 뭐 개인적으로 그분이 능력이 어떤지 뭐 전 개인적으로 뭐 같이 그만하는 거죠. 일단 훌륭한 분이겠죠. 국방부에서 이제 주요 그 정책기획관을 지낸 분이라면 뭐 능력은 일단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또 난세에 또 이렇게 처신도 잘하고 그런 거 보면 뛰어나고. 그 난세의 처신요. 상당히 좀 그 중의적인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표현 같은데요. 저 다른 의미는 아니고 어려운 때죠. 처신하기가. 저 기자들도 회사 관계에서 처신하기 어려운 사람 많이 봤어요. 맞습니다. 그 자기 소신껏 그 목소리 내다가 집으로 간 분들이 많죠. 뭐 군대도 마찬가지겠죠. 비슷하네요. 그렇죠. 언론하고 군대하고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 저 일부 지금 예비역 그 장성이나 이런 분들은 군인은 이제 그런 샐러리맨도 아니고 그다음에 공무원도 아니고 그 좌우간 국가가 그 군인들한테 세금을 투자해 가지고 이제 양성하고 그럴 때에는 전쟁이라는 어떤 한 순간에 목숨을 요구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이게 참 불안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시에 언제든지 죽을 각오를 한다는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라면 사실은 평시에 언론을 둘러서도 안 되고 정치권을 둘러서도 안 되죠. 원칙대로 해야죠. 반듯하게. 그리고 죽을 때 되면 장렬하게 죽어야죠. 전쟁을 하면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전쟁 때 반드시 때가 되면 죽을 사람들이 평시에 겁이 많으면 안 되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전에 이제 카타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얘기 나왔을 때 그 싱글러브 소장이 그 소신 발언하고 결국은 전역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 군에는 왜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울까요, 이게? 글쎄 아마 그런 경우가 없었나 보죠. 그 선배들이 좀 모범을 좀 보였어야죠, 거기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들 오해할 수 있겠지만 군대는 그래서 전장에서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 다른 나라 군대보다 지금 유리한 것은
항상 어디선가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는 거죠.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군인 정신이 다듬어지고 네. 사람들의 지위가 판별이 되죠. 네. 누가 뛰어난 군인이라 하는 거죠. 네네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행정가 스타일로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이 네네. 평소에 눈에 띌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오로지 군인들은 이제 평시니까 진급에만 이제 염두에 두고 그렇죠. 그 병력 관리를 할 때도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거에 그렇죠. 주안점을 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병력 관리 잘하려니까 사고가 나려면 근무 쓸 때 식탄도 주지 않고 그렇죠. 총기 사고 날까 봐. 실제로 총기 사고 나면 지휘관 책임 문책당하잖아요. 네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럴 때 그래도 결심을 해야죠. 네. 중간에 옷벗어 까고 항상 해야죠. 네네. 전시에 정말 죽어야 할 때 죽을 수 있는 군인들은 예. 평소에 죽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아, 잘릴 각오를 항상 해야 돼요. 계속 네.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예, 예. 다 뭐 이사 다니고 먹고 사는 그런 처량한 군인이 되면 안 되는데 네. 하여튼 뭐 저도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모범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아유, 무슨 특별히 뭐 이렇게 누굴 탓할 뭐 그런 위치는 못 됩니다. 지금 보면은 뭐 그 기강회의 사건이 뭐 속출하고 뭐 그러는데 뭐 일단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취객이 뭐 그 철책선에 뭐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드나든다거나 이런 경계 그 회의 사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N번방 거기에도 뭐 현역이 가입되거나 뭐 이태원 그 댄스홀에도 우리 현역이나 부사관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자관 이런 일들이 막 있고 그다음에 그 성추행 사건 그다음에 그 여군 중대장을 폭행한 사건 이런 것들이 막 그 속출하고 와 완전히 그 스크램블 나가야 하는 그 공군 조종사들이 그 술판을 벌인 일도 있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지금 쌓이면서 말이죠.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그 군인들의 그 기강회의는 그러니까 정권이 북한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군 기강도 따라서 해이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일단 뭐 기강이 좀 해야 된 것 같긴 해요. 그런 네. 사고가. 이제 뭐 빈도의 차이지만 예. 꽤 있다는 걸 보면은 네. 뭐 그것이 뭐 정축으로 이렇게 연결시킬지 이건 뭐 해석하기는 나름이겠지만. 네네. 근데 하여튼 좀 그런 문제에서 기강을 좀 잡을 필요는 있어요. 네네네. 예. 그렇게 해야죠.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군 내부에 있는 이런 사건들이 다 노출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더 많아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죠. 네네네. 예. 그 과거에 이제 대변인직을 이제 수행하시면서 그 대변인 군의 이제 어떤 그 대국민 홍보 기능 그 기자들하고의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그런 건 어떻게 해야 좀 이상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는 게 가장 좋죠. 아, 뭘 감추려고 하지 말고. 네. 차라리 네. 그런 게 있으면은 기자들한테 사실을 갖다 얘기를 해놓고 네. 보도에 또 강도를 한다든가 네네. 시간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부탁을 해보는 것이 오히려 솔직할 수 있죠. 뭐 엠바고를 걸어놓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놓고. 예. 그 어떤 그 에피소드 하나 있으면 좀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 그렇게 하셨던 어떤 뭐 천안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기자들이 많으셨는데. 뒤늦게 그거 얘기하면 되게 화낼 텐데요. 아,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냐고. 지금 다 그때 당시에 기자들은 다 집에 간 분들도 꽤 있습니다. 예. 그래도 저 피차에 서로 그러니까 아마 그 해당 회사에서는 그 기자 굉장히 그러면 뭐라고 그럴 텐데. 실명만 이제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조선일보에도 있었어요. 아, 조선일보에. 예. 얘기할까요, 조선일보만? 아, 괜찮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네. 또 기자들하고들이 지내다 보면은 서로 뭐랄까 같은 밥 먹는다는 같은 한솥밥 먹는다는 그런 네. 또 동료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럼 또 어떤 건 그래 이건 분명히 군이 잘못한 것이다 그러면 네. 어느 정도 얻어맞게 예. 놔둬야죠. 아.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심지어는 장관님이나 각군 총장 같은 분들도 혼나봐야 고칠 부분 게 있거든요. 그럴 때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죠. 네네네. 그거 장관님도 혼나셔야 된단 그렇죠. 말이죠. 예. 제가 백날 얘기해서 안 되는 거 언론 한번 깨지면 금방 깨닫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럴 때 모른 척 해야죠. 그걸 애써서 말이 안 되는 걸 자꾸 하려다 보니까 꼬이게 되죠. 그렇죠. 꼬이게 되고 네.
그다음에 말 더듬게 되고 네. 예. 그리고 저녁에 되면은 괜히 자격 뭐라 그럴까요? 그냥 혼자 울을 터지고 기분이 내가 울적해지시는군요. 이런 짓 해야 되나 이런 예. 생각도 하니까 정직하게. 네네. 우리 저 대변인님은 그 참고로 그 이상희 장관님을 모셨죠? 예, 그리고 김태형 장관. 김태형 장관님. 예. 아주 그 훌륭한 두 분 장관님을 모셨는데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대변인님으로 볼 때는 굉장한 좀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진짜 저 군인 중에 군인 같은 네네네. 스타일이었죠. 예. 뭐 다른 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네. 두 분은 그분들은 저 참고로 그 어떤 그런 저 언론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럴 때 약간 좀 이렇게 삐걱거리는 게 날 경우에는 그분들은 어떻게 좀 대처를 하셨나요? 다행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된다 이런 거 얘기할 때 네. 거의 뭐 있는 그대로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라. 예. 네. 제가 미리 사전에 거리를 미리 드리죠. 네네. 까야 됩니다. 아하. 무조건 까야 됩니다. 그래서 왕 대변인의 비결이 바로 그 두 분 장관님한테 있었군요. 근데 이제 왕 대변인이 되신 비결이. 거기서도 그 장관이 가서다의 그 묘한 전선이 형성이 되죠. 네. 저는 항상 자르려면 언제 저 자르십시오. 라를 깔고 해야 그것도 가능합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해야 가능하군요. 저 살려는 걸 전제로 하면은 저도 말을 더 듣게 돼요. 예. 그래야 자신감 있게 기자들하고 소통을 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기자들 앞에서 나는 이미 목을 내놨다고 나서면 나도 말을 하기가 좋죠. 그렇죠. 예. 난 너희들에게 아신 소리 안 하겠다. 네. 이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태도로 하면 말 더듬는 사람들이 원래 말을 잘못해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이 많아서 말을 더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시잖아요. 진실을 얘기하기 힘드니까 말 더듬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